안녕하세요. 저희는 테크와 함께하는 실천적 추론 중심 가정과 수업이라는 주제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한나, 곽연서, 김준서, 이상은입니다. 저희는 제작한 사이트를 통해서 가정교사가 원격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실천적 추론 모형을 바탕으로 원격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 그 예시를 함께 사이트에 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이트의 개발 목적과 관련 요소들, 그리고 사이트 소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이트를 제작한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교과의 다양한 수업 모형 중 하나인 실천적 추론 모형을 원격 수업으로 구현하고 실천적 추론 수업의 효과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실천적 추론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명시된 가정교과의 목표인 관계 형성 능력,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 생활 자립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모형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웹사이트는 실천적 추론 중심 수업을 진행하는 중학교 가정교사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시 사례를 통해서 교사가 수업을 원격 수업에서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천적 추론 모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문제인식 단계는 수업에서 다룰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수업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뉴스 기사나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의 핵심 소재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한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문제 배경 이해는 첫 번째 단계에서 확인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문제 상황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파악하고 각 요인별로 서로 미치는 영향과 관계들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안 탐색으로 이전 단계에서 확인했던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행동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모둠 활동 등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공유하며 대안을 실천했을 때의 결과까지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탐색한 대안을 실제로 실천해보는 실천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학급 내에서 모의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역할극이나 여러 활동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천 행동의 파급 효과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피드백까지 진행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테크놀로지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천적 추론 중심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는 건설적, 의도적, 활동적, 실제적, 협동적인 속성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3, 4단계 모둠별로 대안을 찾는 활동이 수업의 기본이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테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개인별로 학습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기반이 될 때 생산적인 추론과 협동학습이 가능하기에 자율성 또한 향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탐색 끝에 이러한 성격을 가진 테크놀로지로 패들릿, 미로, 게더타운, 제페토, 줌 이렇게 5가지 테크놀로지를 선정하였고 실천적 추론 모형의 각 단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웹사이트를 다음 4가지 내용을 중점으로 구성했습니다. 실천적 추론 수업에서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추천할 뿐만 아니라 사용법과 실제 수업 예시까지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띠는지 해설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사이트 자체에 대한 Q&A와 교사들이 수업 자료와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까지 제공하여 교사 간의 상호작용 또한 돕고자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래한 언택트 시대의 매력적인 가정과 수업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이트에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에서는 실천적 추론 모형의 각 단계와 사이트에서 다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눈에 제시하여 시각화하였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가장 주된 축은 이 교수 모형 단계인데요. 각 단계별로 사용할 테크놀로지와 그 수업 예시를 각 단계별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비대면으로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진행 플랫폼 두 가지와 또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저희 테크놀로지와 각 단계에 대해서 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달아 놓아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페이지의 왼쪽에 사이드바를 두어 자신이 지금 어느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의 전체 구성을 파악하여 더욱 효과적인 가이드를 지원하였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는 사용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였는데요. 질문이나 공유하고 싶은 의견이 있을 때 자료 공유 커뮤니티와 Q&A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에 대한 설명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너의 가장 처음에는 사이트 소개가 있습니다. 사이트 소개 페이지에서는 웹사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소개를 제시하였는데요. 웹사이트의 목적과 사이트 대상 교과목 학습자들을 제공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이트 소개의 하위 페이지에서는 가정교과와 실천적 추론 모형,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놓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웹사이트의 당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위 페이지에서는 가정교과와 또 실천적 추론 모형에 대한 설명과 그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에서는 가정교과의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그 근거를 제시한 후에 테크놀로지와 함께하는 실천적 추론 수업의 효과를 저희 유의미 학습 이론, 지성 집단 이론, 집단 지성 이론, 그리고 자율성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파악한 후 다음 단계인 테크놀로지 설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단에 버튼을 놓았습니다. 저희 테크놀로지 파트에서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총 5가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각각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는데요. 각 테크놀로지에서는 그 이용 사이트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버튼을 달아 놓았고 사용법에 대해서 하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패들릿을 이용한다면 패들릿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패들릿 조작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시해 놓은 이렇게 가이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에서는 각 테크놀로지별로도 제공을 하였는데요. 각 테크놀로지 페이지에서는 가정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그 가이드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는 그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맥락에 대해서도 제공을 하였습니다. 각 테크놀로지에 대한 교육적 특징을 설명하고 그 활용 영상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제는 저희 웹사이트의 가장 주요 축인 추론 모형의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를 페이지로 구성하였는데요. 먼저 각 단계 페이지의 공통적 특징을 살펴본 후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페이지에서는 그 단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교사들을 고려하여 바로 활용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버튼을 상단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을 적어놓고 각 단계에서 테크놀로지가 이용되었을 때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저희가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료 공유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수업 예시를 넣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타 교사들의 그 수업 예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대한 하위 페이지는 특정 테크놀로지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구분하였습니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거나 또는 그 조작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단계에 조금 더 적합한 기능이나 참고사항을 넣기 위해서 짧은 요약된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수업안을 직접 제시하였는데요. 교사들이 테크놀로지 수업 가이드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도가 높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먼저 사전에 교사가 준비해야 될 부분과
실제 수업 과정을 분리하여 제공하였는데요. 이는 교사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명만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교사들을 위해서 전체 수업안이 제시되는 이용된 테크놀로지 사이트를 공유하였고 직접 들어가서 체험하거나 그리고 이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네. 저희 활용 방법은 각각의 그 주제를 주어서 좀 더 활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고요. 패들릿과 미로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문제 배경 이해 단계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패들릿에서 보면 각 팀의 문제 상황이 먼저 제시되고 문제의 배경을 이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크게 나누어서 학생들이 구성 주입 전반적으로 그 문제 상황을 배경을 분석함에 있어서 구성해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교과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교사는 이렇게 다양한 참고자료를 제시해놓고 학생들은 각각의 필요한 부분을 활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대안을 탐색할 때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보고 그 대안에 따른 파급효과, 행동평가 등을 이렇게 연결되어서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학생들은 각 대안에 대해서 이 대안에 대한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대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구조화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4단계 실천 단계에서는 이때까지 해왔던 대안들 중에서 어떤 행동과 전략이 가장 정당화가 될 수 있을지 직접 실천해보고 그 행동을 평가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실제적인 맥락을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특히 게더타운과 제페토라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게더타운에서는 소비생활 파트를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하였는데요. 실천적 문제인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탐색해 왔을 것이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직접 실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티 구매 활동이라는 상황을 주었고 팀별로 가장 합리적인 소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반티를 결정한 다음에 그 자신들이 결정한 반티가 왜 가장 합리적인 소비인지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 발표를 들은 반 학생들끼리 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더타운에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팀플을 할 때 이런 패들릿이나 다양한 화이트보드를 활용해서 팀플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전체 회의로 돌아와서 직접 반티를 결정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반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는 직접 투표해 볼 수 있는 것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페토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역할극에 치중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만한 가족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역할극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는 직접 이렇게 다양한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가정 공간을 맵으로 찾아놓은 다음에 학생들은 그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직접 역할극 대본을 짜보고 실제로 이런 제페토에서 활동을 해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화면 녹화를 통해서 학생들과 다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각각의 테크놀로지가 이용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Q&A 페이지입니다. Q&A 페이지는 이렇게 사이트를 모두 탐방한 후에 그리고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각 테크놀로지 이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Q&A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걸어 놓았고 수업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의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구성을 하여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특정 단계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놓았고 예를 들어 줌에서 전체의와 소그룹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업
수업을 이제 테크놀로지와 함께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하여 각각의 해결 방안과 또 어떤 기능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였습니다. 몇 차시를 구성해야 될지, 학생들이 적응하려면 어떤 방식을 구성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각각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업 Q&A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놓았고, Q&A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구글 설문지를 넣어서 사이트 내에서 바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또한 실시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답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의 답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다 탐방한 후에 저희 이렇게 로고를 눌러서 다시 홈으로 돌아오면 되는데요. 한 가지 더 하자면 저희 자료 공유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단계별로 자신만의 수업안을 공유하거나 조금 더 디벨롭된 수업 과정안 또는 이 단계에서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예시를 제공하여서 그 작성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 각각의 단계별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한 수업에 대해 소개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홈에는 소개 동영상 파트가 있습니다. 이 영상 파트는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 가이드를 여기에 넣어서 가정교과 교수자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페이지를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정교과 교수자를 위한 원격 실천적 추론 중심 수업 가이드 테크앤홈 에듀였습니다. 감사합니다.